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나이 들어도 나라가 내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그야말로 역대급 민생 예산이라고 불릴 만큼 큰 변화를 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4인 가구 생계급여가 드디어 월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195만 원 수준이던 것이 내년에는 207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생계급여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달 가게의 쌀과 반찬을 책임지고 의약품을 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는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 자체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고 그만큼 복지의 기초선이 끌어올려진 셈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수십만 가구의 생활에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꼭 지자체나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교통비. 이 문제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년부터는 월 5만 원대, 많아도 6만 원 초반의 금액만 내면 전국 어디서든 버스와 지하철을 한 달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가 도입됩니다. 수도권 광역철도나 일부 고속버스까지 포함하는 버전도 있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계 교통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특히 은행이나 병원을 자주 오가야 하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체감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들으면서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매번 교통비를 아껴보려고 카드를 여러 장 챙기고 환승 할인 조건을 따져야 했는데 이제는 한 장의 패스로 해결되니 얼마나 편리하고 실속 있는 변화입니까? 여기에 더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노인 일자리 지원도 확대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더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가 동시에 추진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봅니다. 특히 나이 들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기회가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소득을 보태는 동시에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이자 건강을 지켜주는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확대는 꼭 반갑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대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지점 중 하나가 고립과 우울인데 정부는 상담 인력을 늘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해 고령층까지도 손쉽게 상담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인데 이제는 전문 인력과 제도가 손 내밀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은 상당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속에서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건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피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최근 몇 년간 큰 산불과 국지성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았죠. 내년 예산안에는 산불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 노후 하수관 정비, 침수 방지, 장비 보강, 안전 인력 확충 같은 세부 계획이 담겼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재난이라는 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실제로 산불이나 폭우는 농촌과 노년층 지역사회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이런 예방적 투자가야말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비록 시범사업 수준이라지만 20만 명 넘는 주민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라 이런 정책이 반갑습니다. 고향 마을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어르신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생계급여 인상으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교통비를 대폭 줄여주며 일자리와 돌봄, 정신건강까지 챙기고 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비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전방위 지원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달 장바구니, 버스카드, 의료비 영수증,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지켜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말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는 특히 어르신들께서 이런 제도들을 몰라서 못 누리는 경우가 없도록 더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제도별 신청 방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4인 가구 생계급여 사상 처음 월 200만원 돌파. 둘째, 월 5만원대 대중교통 정액 패스로 최대 20만원 교통비 절감. 셋째,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대상 일자리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 넷째, 자살 예방 상담과 인력 확충으로 정신건강 지원 강화. 다섯째, 산불홍수 등 재난 피해 대비 시설 인력 확대. 여섯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지방 주민 생활 안정.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일상과 직결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안이 아직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원은 특정 계층에 더 집중될 수 있고 여전히 빠진 사각지대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부가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점이 잘 되고 있고 또 어떤 점은 여전히 불편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예산안 중 특히 어르신 가정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신청 절차와 실제 사례를 더욱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